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잔고를 확인했더니 이미 월세에 관리비에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나서 남은 돈이 5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번 달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또 내려놓게 되는 그 마음. 혹시 아시나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 노후,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지. 국민연금 68만 원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124만 원을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을 최소 5가지는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뒤에 나라에서 주는 돈 받는 방법, 아무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데 없어요. 이 영상이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채널에 오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니면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혼자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33%를 넘어섰어요.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만 따지면 지금 이 순간 전국에 200만 명이 훌쩍 넘어요. 이 숫자가 2020년에 비해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노인 1인 가구가 3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각자 살림 차리고 나면 빈집에 혼자 남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이혼 후에 혼자 살게 된 분들도 있고 자식이 없어서 처음부터 혼자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살게 되는 현실은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혼자 산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둘이서 살 때는 월세도 나눠내고 전기세도 나눠내고 밥도 같이 해먹으면 식비가 덜 들잖아요. 혼자 사면요. 월세는 혼자 다 내야 해요. 냉장고도 혼자 쓰고 보일러도 혼자 쓰고 인터넷도 혼자 써요. 이 고정 지출이 혼자라고 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인 가구보다 1인당 지출이 훨씬 더 커지는 게 현실이에요.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장을 보면 적당히 사도 남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귀찮아서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을 시키면 또 훨씬 비싸게 먹히거든요. 어느 쪽이든 2인 가구에서 1인당 드는 식비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192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최소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행 가고 외식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거 다 빼고요. 그냥 밥 먹고 집에서 지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최소한의 생필품 사는 수준이 192만 원이에요. 이 숫자 기억해 두세요. 적정 생활비는 얼마냐고요? 이건 220만 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가끔 외식도 하고 명절에 손주들 용돈도 주고 취미 생활도 조금 즐기는 수준이요. 자, 그럼 현실을 딱 놓고 볼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예요? 68만 원이에요. 68만 원. 이게 한 달 평균이에요. 최소 생활비 192만 원에서 68만 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124만 원이에요. 매달 124만 원이 어디선가 더 나와야 해요. 저축해 놓은 거에서? 자식들한테서? 아니면 그냥 덜 먹고 덜 쓰고 버티는 거예요? 이 124만 원이라는 숫자, 저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이 순간 전국 어딘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매달 마주하는 공포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매달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192만 원이라는 최소 생활비,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방 한 칸 월세가 최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요즘 빌라 원룸이 45만 원 아래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관리비가 5만 원 내외,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쳐서 겨울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와요.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또 그 정도 나오고요. 통신비가 기본 3만 원에 인터넷 요금까지 합치면 5만 원 내외. 이것만 합쳐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요. 식비는요? 혼자 아껴서 먹어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나와요. 마트 가서 채소 사고, 계란 사고, 국거리 사고, 가끔 생선이나 고기 조금 사고요. 과일은 건강 생각해서 챙겨 드시려고 해도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예전만큼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과 한 봉지에 15,000원, 수박 하나에 2만 원이 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밖에서 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 먹으면 금방 6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의료비가 또 문제예요. 나이 들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한 가지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한 달에 2번 병원 가고 약값까지 합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특히 치과, 안과, 한의원 같은 데는 보험이 잘 안 되니까 이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맞춰야 하거나 하면 한 번에 수십만 원이 훅 빠져나가요. 교통비도 있어요. 어디 나가려면 버스 타야 하고 무릎이 아프거나 비가 오면 택시도 타야 해요. 65세 이상이면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타실 수 있는데 그래도 택시비나 가끔 기차 타는 비용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잡아야 해요. 생필품도 있어요. 세제, 샴푸, 치약, 휴지 이런 것들 조금씩 사다 보면 한 달에 3, 40만 원은 들어요. 옷도 가끔은 사야 하고 소소한 경조사도 있고요. 이것들 다 더해보면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이게 최소예요. 이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으로 이순자 씨라고 할게요. 올해 66이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작은 빌라 방 한 칸에 혼자 살고 계세요. 남편은 5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먼저 가셨고요.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캐나다에 있어요. 자주 연락은 오지만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명절에 오면 반갑고 갖다 나면 그 빈자리가 더 커요. 이순자 씨의 한 달 살림을 같이 들여다볼게요.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서울 근교에서 방 한 칸 빌리는데
이게 최소예요. 관리비가 5만 원, 전기가스수도 합쳐서 겨울엔 16만 원이 나왔어요. 통신비 3만 원, 인터넷 1만 5천 원. 이것만 더해도 벌써 70만 원이 넘어요. 식비는 55만 원 나왔어요. 아껴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장 보다 보면 자꾸 남아서 버리게 되고 그게 또 마음이 아파요. 가끔은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게 한 끼 4,000원, 5,000원이니까 하루에 사 먹으면 10,000원은 넘어가요. 의료비는 22만 원이 나왔어요. 고혈압이랑 무릎 연골이 닳아서 한 달에 2번 병원을 가거든요. 약값까지 합치면 그 정도예요. 지난달엔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한 번에 12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치료를 해야 해서요. 교통비 7만 원, 생필품이랑 기타 잡비 35만 원. 이걸 다 더하면 237만 원이에요. 근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요? 국민연금 68만 원에 남편 유족연금 조금 해서 총 72만 원이에요. 매달 165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은 남편 사망 후에 받은 보험금이랑 퇴직금에서 빼서 쓰고 있어요. 처음엔 2,400만 원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이제 7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이 돈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만 하면 이순자 씨는 잠을 못 자신다고 해요. 새벽에 깨서 천장 바라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특별히 낭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한 분쯤은 꼭 있을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막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 지원금과 방법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 챙겨야 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받아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기초연금이에요. 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국민연금이랑 별개로 나오는 돈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1인 가구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으니까 기초연금을 다 받거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못 받을 거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세요.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돈은 무조건 챙겨야 해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에요. 절대 그냥 놓쳐선 안 돼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주거급여예요. 이게 뭐냐면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집세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임차 가구,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월세 45만 원 내는 분이 주거급여로 30만 원 받으면 실질 월세 부담이 1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데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되세요. 세 번째는 의료급여예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요.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한 달 20만 원씩 나가던 의료비가 2, 3만 원으로 줄어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해요. 기초연금보다는 조건이 까다롭기는 해요.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하는 혜택이에요.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예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같은 에너지 구입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제도예요. 1인 가구 기준으로 겨울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름 냉방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겨울에 가스비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여름에 에어컨 못 트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방문해서 말동무도 해주고 안전 확인도 해주고 일상 지원도 해주는 서비스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5가지 지원제도 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추가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들이 또 있거든요. 경로당 무료 급식, 노인 무료 건강검진, 치매 안심센터 무료 이용, 노인 여가 프로그램. 이걸 다 활용하시면 매달 체감 지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어드는 분들도 있어요. 몰라서 못 받는 게 진짜 손해예요. 이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순자 씨는 사실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혼자 집에만 계시다가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나갔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분이 이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것저것 신청할 게 있다고 도와주셨대요. 기초연금은 이미 받고 있었는데 주거급여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거급여 신청하고 나서 한 달에 27만 원이 지원됐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신청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날은 장 보러 같이 가주기도 해요. 에너지 바우처도 받아서 지난 겨울엔 가스비 부담이 확 줄었고요. 이것저것 합치고 나니까 매달 부족하던 돈이 5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아직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순자 씨 말씀이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어야 하잖아요. 이제 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거 문제가 노후에 가장 크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자가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월세가 안 나가니까요. 근데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른바 하우스 푸어인 거죠. 집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2억짜리 집에 살면서 정작 이번 달 반찬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제도가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이 뭐냐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해요.
집을 팔지 않아도 돼요.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가격이 3억 원이고 만 65세에 신청하면 한 달에 7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5억 원이면 한 달에 1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68만 원의 주택연금을 더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죠.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최소 생활비에 훨씬 가까워지거든요. 죽은 다음에 집은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가요. 근데 그 전에 받은 연금 금액의 합산보다 집값이 더 높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들에게 돌아와요. 자식들한테 집을 물려주기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도예요. 집 한 채가 마냥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지탱하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집이 아예 없고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전국 각지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곳들이에요. 대기가 길어요. 1년에서 2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LH 청약센터나 주민센터에 가서 대기 신청부터 해두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준비해 두는 거예요. 최근에는 노인 공유주거라는 개념도 생겨나고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 두세 분이 같이 넓은 집에 사는 거예요. 각자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이랑 부엌은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주거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게다가 혼자 살 때보다 외롭지가 않아요. 밥도 같이 해 먹을 수 있고 서로 안전도 챙겨줄 수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모델은 아니지만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문화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흐름이 빠르게 퍼질 거예요. 이제 소득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 들어보셨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예요. 크게 나누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어요. 공익형은 제일 참여하기 쉬워요. 공원 청소,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지킴이, 문화재 안내, 공공시설 도우미, 이런 활동들이에요. 월 27만 원 내외를 받아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쓰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은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해요. 요양보호 보조, 독거노인 방문, 어린이집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같은 일들이에요. 여기는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 자격증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시장형은 직접 수익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공동 작업장에서 공예품 만들기, 식품 가공, 카페 운영 보조 같은 활동들이에요. 열심히 하면 시장형에서 더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이거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지역 시니어 클럽에 가시면 돼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초에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경쟁이 있기는 한데 매년 사업 규모가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랑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수입 활동들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이 그 중 하나예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 요리 레시피, 원예 취미, 손자 손녀 키우는 이야기,
젊은 날, 여행 경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리는 어르신 유튜버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얼마 안 되지만 꾸준히 하면 구독자가 늘어나고 광고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야기, 진짜 경험이 요즘 시대엔 더 먹히거든요. 블로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의 여행기, 음식 이야기, 건강관리 경험, 노후 생활 팁 같은 걸 꾸준히 올리면 광고 수입이 조금씩 생겨요. 많지는 않아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생기면 그게 어디예요? 중고 물품 판매도 방법이에요. 집에 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앱에서 파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지만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도움받아서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옷장 정리하면서 안 입는 옷 팔고, 안 쓰는 가전 팔고, 책 팔고 하다 보면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생겨요. 재능 나는 플랫폼 같은 곳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팔 수도 있어요. 요리 잘하시는 분은 반찬 만들어서 동네에 팔거나, 글씨 잘 쓰시는 분은 캘리그래피 강습을 하거나, 뜨개질 잘하시는 분은 손뜨개 작품을 팔거나, 이런 소소한 수입들이 모이면 한 달에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가까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처음엔 다들 내가 무슨 유튜브야라고 하셨는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시작이 어렵지, 해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건강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어요. 노후의 건강이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예요. 건강이 곧 돈이에요. 진짜로요. 아프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큰 병 한 번 걸리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이 상당해요. 거기다 회복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소득 활동도 못하고, 가사도 못하고, 정신도 약해지고, 가족들한테 부담이 가기 시작하면 그게 또 마음의 짐이 되고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노후 재정관리예요. 이게 진짜예요. 매달 10만 원 아끼는 것보다 큰 병 한 번 안 걸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꾸준한 걷기예요. 동네 공원에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운동화 하나면 충분해요. 이게 쌓이면 혈압약 줄어들고 당뇨약 줄어들고 그게 다 돈이에요. 그리고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밥도 맛있게 먹히고 잠도 잘 자지거든요. 이 세 가지만 잘 돼도 몸이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국가암 검진이랑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건강검진을 빼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귀찮아서, 무서워서,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아깝고 위험한 건지 몰라요. 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수십만 원이에요. 늦게 발견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 건강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도 따라서 나빠지는 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동네 주민 모임, 어디든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좋아요. 자식한테도 하고, 오래된 친구한테도 하고, 동생한테도 하고, 먼저 전화하기가 왠지 미안하다, 패 끼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연락하면 반가워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쉽게 되니까 가끔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취미를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돈 드는 취미 말고요. 집에서 화분 키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유튜브 보기, 책 읽기, 라디오 듣기, 이런 것들이 뇌를 활발하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심하지 않으면 과식도 줄어들고 충동 소비도 줄어들어요. 마음이 채워지면 물질로 채우려는 욕구가 줄어드는 게 사람이에요. 이제 50대 분들한테 특별히 드리는 이야기예요. 아직 노후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50대는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순자 씨처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기에 잘 준비해 두면 60대, 70대에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아요. 지금 납부하고 있다면 계속 유지하세요. 혹시 중간에 끊겼거나 임해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임해 계속 가입 제도도 있어요. 60세 이상이어도 최대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납부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개인연금을 지금 시작하세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50대라도 10년 이상 납부하면 나중에 충분히 의미 있는 수령액이 생겨요. 세액공제도 받으니까 당장 절세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 생활비에 맞게 조정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넓은 집에 둘이 혹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집을 조금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을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방법도 있어요.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집 줄이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공간이 줄어드는 대신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번째, 가족이랑 노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돈 이야기, 노후 이야기를 가족 사이에서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미리 나눠져 있어야 나중에 서로 당황하지 않아요. 나는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자식들이랑 한 번쯤은 해두셔야 해요. 가족이 다 해결해 줄 순 없지만 서로 상황을 알고 있으면 뭔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물어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내일 주민센터 가보세요. 진짜로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자식이나 동네 분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도움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산다는 게 무섭고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페이스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정은 지금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순자 씨 기억하세요? 처음엔 700만 원도 안 남아서 막막하셨는데 이제는 주거급여 받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참여해서
매달 27만 원 받고 계세요.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외로움도 훨씬 줄었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만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살만하다는 말이 저한테는 정말 다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숫자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192만 원, 68만 원, 124만 원. 이 숫자들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오히려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다가 맞닥뜨리는 사람 사이에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은 오늘 이미 알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기초연금 신청 여부 확인, 주거급여 자격 조회. 딱 하나만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건져가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정보지원금을 더 자세하게 사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